자, 24일 금요일입니다. 정규장 마감이 됐고,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8,800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어느샌가 코스피 지수도 이제 4,00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정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최근에 코스피 상승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오길 기대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신고가 1000포인트 넘게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자, 어제 개인 매수세가 분명히 우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개인 매수가 우위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개인은 다 또 매도하는 요런 이제 흐름이었고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싹 다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이제 많았었던 거래량이 지난 화요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었어요. 그래서 98,800원,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584조 원을 찍었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51만 원 넘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70억 원, 371조 원.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합해서 이제 95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6천조잖아요. 6천조. 여기 나와 있죠. 6,359조 원.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 역할을 하는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치 평가가 지금 엔비디아에 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분의 1 수준. 삼성전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밸류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AI 칩.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여전히 저평가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이 1000조 원을 향해서 가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사실 이제 500조 원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SK 하이닉스야 뭐 반도체를 전문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파운드리, 그리고 가전,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다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1000조 원의 이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8,800원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대체거래소 시간외장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또 피해 사례가 다시 한번 또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에서 5년 동안 이 주식 리딩방에 민원이 5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불법이 의심이 되는 게 800건이래요, 무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5%가 넘는 건수가 불법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지수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라도 매수하면 수익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매수했다가 지수 고점인 상황에서 조정 한번 또 시계 나와버리면 그대로 또 물려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종목 선별과 이 선별 이후에 매매하는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좀 자랑일 수 있는데, 자, 중앙첨단 소재 47.06%, 이 제 계좌거든요. 인증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우리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빠르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곳에서 여러분들 피해보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오셔서 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매매를 여러분들도 함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이렇게 친절하게 링크를 제가 항상 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터치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많이 입장하셔서 재밌는 투자를 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소식인데요. 마이크론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3강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HBM 이제 5세대까지는 그럭저럭 마이크론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으나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AI가 없는 산업은 사실상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필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능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성능에 대한 진화가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HBM 5세대에 이어서 이제 HBM 6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HBM 6세대의 어떤 재설계로 인해서 이 정말 엔비디아의 이 공급 탈락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영현 지금 부회장께서는 삼성전자 수율 안정으로써 공급에 대한 우위를 또 노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와 또 동시에 이 HBM 6세대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 HBM의 또 공급 확정과 함께 일정 물량을 SK 하이닉스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앞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삼성전자 그야말로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미국 마이크론이 6세대 HBM 엔비디아 공급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월가 전망이 나왔다라고 해요. 요구 성능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설계에 나설 가능성. 재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9개월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결국은 또 어느 정도 비중을 꽉 쥐고 갈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 이 수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 공급 경쟁에서 우위를 또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감을 보이기는 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 마이크론의 3강 구도에서 마이크론이 뒤처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반사에 대한 이익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이 HBM 6세대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내용은 요렇게 또 나와 있는데 HBM 6세대에서는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설계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은 일부 HBM 생산 라인을 서버용 D램으로 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HBM 6세대 설계 변경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엔비디아의 초기 HBM4 공급 경쟁에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블랙웰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루빈이죠. 그래서 루빈에는 이 HBM 6세대가 활용이 될 전망인데 현재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난 시점은 이미 루빈 생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2026년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러한 좀 이 후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또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내용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애플로부터
이 모바일 디램 공급량 확대를 또 요청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애플도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분기 공급 요청 물량만 해도 이게 이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로우 파워 더블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약 1,3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대응에 배정을 또 해야 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 샤오미 CEO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메모리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이해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에서 결국은 지금 상승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렸던 건데 이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가 4분기 이 메모리 가격을 최대 30%까지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을 했대요. 4분기 메모리 가격을. 죄송합니다.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이 주요 고객사의 인상분이 이미 전가된 상태, 그러니까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두 업체는 최근 엔비디아, 오픈 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래서 HBM 등이 AI 전용 메모리의 수요는 향후 3, 4년간 슈퍼사이클을 형성할 전망이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자체가요. 앞으로 이제 모든 산업에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모든 산업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 메모리의 수요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과 매출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 상당한 수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전자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하고 떠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도 여전히 이 현재 가격에서 외인기관 쓸어 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이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상향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이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내놨다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요.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고 구독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영상 업데이트 되니까 꼭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계 심리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줬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 어느 정도 좀 일정이 나왔거든요. 나왔거든요.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나왔죠.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날짜를 좀 다시 볼게요. 좀 헷갈려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29일 다음 주 수요일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목요일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11월 1일은 이제 토요일인데 한국과 또 중국 간의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속에서의 어떤 원만한 합의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연말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잘 여러분들이 수익을 위한 그런 매매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사실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잘 가져가면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요 가격까지는 한번 쭉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NF도 거의 뭐 100%가 넘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2차전지 쪽 최근에 굉장히 좋죠.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률이 124%, 에코프로버티 30% 가까운 수익,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40%가 넘는 수익. 지금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상한 곳에서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SN경제연구소 정보방 여러분들께서도 꼭 입장을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수익 날 수 있는 즐거운 매매를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 댓글에 보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꼭 터치 한 번씩 꾹 하셔서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최종 98,800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역대 신고가인 99,900원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